머리가 좋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IQ가 높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면 믿으시겠어요? 친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집에 와서 그 대화를 수십 번 다시 재생하며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라고 곱씹은 적 있나요? 시험 문제를 풀다가 선택지 하나하나를 너무 깊게 분석해서 오히려 틀린 적은요? 만약 이게 당신의 일상이라면 당신은 심리학적 과부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IQ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거든요. 2025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영재 아동의 약 20%가 불안장애를 경험하는데 일반인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겪습니다. 왜일까요? 똑똑한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순간, 그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오버싱킹, 우리말로 과잉사고라고 부릅니다. 초등학생 영재에게 과잉사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답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왜 나빠요? 진심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의 뇌는 정말 재미있는 놀이터거든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과잉사고는 명확합니다.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거나 생각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상태죠. 2024년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실린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영재 아동들이 겪는 특별한 형태의 우울증을 발견했거든요. 존재론적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 잊혀질 텐데. 이런 생각을 초등학생이 합니다. 일반 아이들이 오늘 급식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영재 아이는 우주에서 내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지? 를 고민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우주적 관점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큰 그림을 보다가 자기 자신이 점처럼 작아지는 거죠. 더 재미있는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분석마비예요. 2025년 연구에서 영재 학생들의 실제 사례를 봤는데요.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30분 동안 메뉴를 고민했대요. 바닐라는 클래식하지만 예측 가능해. 민트 초코는 독특하지만 만약 싫으면, 딸기는 안전한 선택인데 모험심이 부족해 보일까?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나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완벽주의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다가 아예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의 핵심 개념 반추를 이해해야 합니다. 반추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같은 생각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2024년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보면 영재 학생들에게서 반추 완벽주의 미루기가 삼각관계를 이룬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하고 곱씹기, 더 미루기, 더 곱씹기.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진짜 흥미로운 심리 실험이 있어요. 2024년 터키 연구팀이 영재 아동과 일반 아동에게 똑같은 사회적 거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너는 우리 팀에 못 들어와 라는 말을 들려준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영재 아동들은 일반 아동보다 회복 탄력성이 낮았고 부정적 반응이 훨씬 강했어요. 심리학 용어로 정서적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같은 거부를 당해도 10배 더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마치 피부가 얇아서 작은 충격도 큰 상처가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감각 과민 현상입니다. 2018년 카핀스키 연구팀이 발견한 심리적, 생리적 과응 분석이라는 개념이에요. 한 영재 아동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학교는 볼륨 다이얼이 최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고 복도 소음이 너무 크고 교복천이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모든 정보를 더 강하게 처리하니까 세상이 더 시끄럽고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흥미로운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똑똑하면 문제를 잘 풀 텐데 왜 자기 감정은 못 푸나요? 2024년 임상 심리학 연구가 답을 줍니다. 영재들은 메타 인지는 뛰어난데
정서 조절은 약하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우울하다는 건 잘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분석하는 데만 에너지를 다 쓰고 정작 해결은 못하는 거죠.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연구에서 만난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예요. 시험에서 98점을 받았는데 틀린 두 문제를 3시간 동안 분석했어요. 왜 그 답을 골랐지? 내 사고 과정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 다음에는 어떻게 방지하지? 결국 머리가 아파서 다음날 학교도 못 갔어요. 이게 바로 인지적 과부하입니다. CPU를 100% 돌리다가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과도한 공감이에요. 2024년 연구를 보면 영재 아동들이 뉴스에서 기후변화나 전쟁 소식을 들으면 실제로 신체 증상을 겪는다고 해요. 북극곰이 죽어가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시리아 어린이들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이건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심리적 고통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감정 전염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생생하게 느껴서 자기 감정과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역사 속 천재들이 고통받았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 고흐는 정서적 강도가 너무 높았어요. 모든 색깔이 더 강렬하게 보였고 모든 감정이 더 깊게 느껴졌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감각 대문이 열린 상태라고 부릅니다. 일반인은 필터가 작동해서 정보의 80%를 걸러내는데 영재는 100%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튜링은 사회적 인지의 괴리를 겪었습니다. 자기 생각은 논리적으로 완벽한데 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2024년 심리학 메타 분석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산 7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영재와 일반인의 우울증, 불안 차이는 환경 요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재라도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문제가 없고 압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뇌가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환경이 문제였던 거죠.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하나 더 봅시다. 제로섬 사고예요. 2024년 사이콜로지 투데이 연구에서 발견했는데 영재 아동들이 세상을 승자와 패자로 나눈다고 해요. 내가 1등하면 누군가는 꼴등한다.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울로 이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인지적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뇌가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완벽주의의 두 얼굴이에요. 2025년 연구가 이걸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적응적 완벽주의는 최선을 다하자인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영재 아동 중 70%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보인다고 합니다.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방어적 회피라고 부릅니다. 2026년 현재 심리학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최신 연구는 인지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생각에 고착되지 않고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2024년 네트워크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영재는 반추와 완벽주의 사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심리학적 개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타인지 훈련이에요. 내가 지금 과잉사고하고 있네를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2025년 연구에서 영재 학생들에게 생각 관찰자 역할을 가르쳤더니 불안이 35% 감소했어요. 생각을 나로 보지 않고 관찰 대상으로 보는 거죠. 둘째는 정서 조절 기술입니다. 2024년 이탈리아 연구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영재 아동에게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가르쳤더니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스트레스도 낮아졌대요. 심리학 용어로 정서 전염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감정 조절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셋째는 인지 재구성이에요. 98점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2024년 임상심리학 연구에서 이 기법을 쓴 그룹이 우울증이 48% 감소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만 바꿔도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넷째는 선택적 무지의 기술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역설적으로 발견한 건데 모든 걸 알려고 하지 않기가 영재들에게 필요하대요. 아이스크림은 그냥 맛있으면 돼. 최적의 선택일 필요는 없어. 이런 마인드셋이 심리적 에너지를 절약해 준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수용입니다. 2019년 스탠포드 연구뿐만 아니라 2024, 2025년 연구들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게 나쁜 게 아니야를 받아들인 영재들이 훨씬 행복했어요. 심리학 용어로 자기도식의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똑똑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잉사고, 반추, 완벽주의, 감각 과민, 이 심리적 메커니즘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건 모두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뇌는 바꿀 수 없지만 생각 패턴은 바꿀 수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대화를 수십 번 다시 재생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고르는데 30분 걸리고 우주에서 내 존재는 뭐지? 를 고민한다면요. 당신은 심리학적으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심리학은 말합니다. 볼륨을 낮출 수 없다면 노이즈 캔슬링을 배우라고,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면 생각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라고. 2026년 심리학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사용 설명서를 안 줬을 뿐이에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얘기네 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똑같이 대화를 되돌려보고 사소한 것에 고민하고 밤에 우주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볼륨을 낮출 순 없지만 헤드폰을 쓰는 법은 배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멈출 순 없지만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다는 걸.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름은 당신만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시작해봐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이미 충분하니까요.